이제 2월 22일 목요일 눈 온 날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길 조심들 하시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어닝 빅 스프라이즈가 나왔고, 자, 넘어가면서 지금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나 이쪽도 반영이 잘 될 거라 봅니다. 야, 그럼 지금부터 나스닥이나 이쪽이 또 날아가느냐? 뭐 그건 아니라 보는데, 제가 종목이나 지수 관련 전망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큰 이슈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 정책 발표가 있어요. 가장 큰 이벤트들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 집중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젠순왕이 어쨌든 발표를 하고 AI의 티핑 포인트, 큰 전환점이 왔다 말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최대한 찝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밸류업 이후에 코스피도 올라갔고 엔비디아 잘 넘어갔고 잘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 차례가 여전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바로 저희가 반도체와 로봇을 또 살짝 추매를 했어요. 성장주 조금 더 무기를 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말고 일본도 되게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자, 30년 만에 일본의 니케이 225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항상 똑같이 말하는 경기와 어닝이 좋다. 견조하지만 연착륙을 보고 있다.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증명을 했던 면이 됐고, 엔비디아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FOMC 회의는 의사록이 잠깐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금리나 기대하지 마라. 그 시장이 지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도 누르고 하다 보니까 자, 6월 이후로 하겠네. 이렇게 오히려 금리나 시기가 늦춰지는 게 정신으로 좋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경기가 견조하지만 제가 보는 지표 중에 운송지수가 있습니다. 페덱스 같은 게 살짝 약한데 요거는 연착륙 뜨는 과정에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간 방송에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뭐 걱정할 건 아닙니다. 자, 정시가 우리나라 2월 달에 사실은 조금 반등을 주다가 코스피로 많이 갔잖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기 때문에 성장주도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안정화나 유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신고가 팍 날아가는 것보다도 지금 보시면 애플이 여전히 180분 초반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잘 나왔고 그 뒤에 MS라든지 메타 이런 것들이 제일 잘 가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7, 6, 5까지 해서 이제는 선택 집중이 판타스틱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좁혀지는 건 좋지만 절대 애들이 선택 집중된다 해서 어닝이나 성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만 감안하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한국 2월 안정화 가운데 저희는 성장주를 여전히 포트를 잘 꾸리고 모아가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저희가 반도체 로봇 우리 메인 종목 살짝 추매를 했고요. 자, 다음 주에 밸류업 정책이 나올 텐데 여기도 선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또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금주에 살짝 셀온 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이 뭐 나올지에 따라서 예상별로 미리 막 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살짝 차익실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도 괜찮은 것들은 자동차 같은 게 보이는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성장주로 비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자, 금통위에서 오늘 또 그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또 말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시사점이 되게 많아요. 이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인사이트가 대단해서 1, 2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 정책이나 경제 사이클 볼 때 상당히 크게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간 방송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전히 저는 이머징 시장의 정시 차별화를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이 어쨌든 밸류업을 통해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년 만에 야, 30년 만에 이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복귀한 거예요. 어쨌든 자산 정시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거기서 뭐 올라온 걸 볼 거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이 밸류업 따라고 있습니다. 정시 외주하다고 괜찮고 정시 올라갔고, 오늘도 대만이 신고가 났어요. TSMC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좋은 거죠. 자, 중국도 바닥에서 반등을 열심히 총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살짝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바로 나라라는 게 아니라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머징 시장, 특히 우리나라 한국도 차별화되면서 2월, 3월 흐름이 괜찮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정시 부양을 총력을 가한다. 시진핑 얘기도 드렸고 자체 밸류업, 레벨업도 한다 그랬는데 어제 나온 소식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폐장할 때 있잖아요. 폐장 시간에 주식을 매도를 하지 말래. 이 정도로 강제를, 뭐 공산국가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본주의를 흉내내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정시를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 때는 그렇죠. 어쨌든 안 빠지고 반등을 주려는 모습에서는 그냥 중화권 이머징에서 좋은 영향을 줘라. 이렇게 하면 중국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만도 신고가 났고 특히 반도체가 일본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례는 충분히 돌아온다. 외국인 수급들 계속 보는데 흐름들이 괜찮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원달러가 1330원대에서 아주 확 빠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확 가는 건 아니고 좀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니케이 그 투투나인이 정말 90년대 저희가 코끼리 밥통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 일본은 정말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죽고 했던 그게 어쨌든 이제 근래 야 이렇게 꾸역꾸역 작년 올해 올라와서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뭐 이거 내용은 제가 또 주간 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밸류업 정책들이 파급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 PBR만 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해외에서 볼 때 일본이 잘 가는 것 중에 걔들도 탑픽으로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7인의 사무라이 종목을 찍었어요. 7개를 찍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가 많아요. 반도체 잘 가고 있거든요. 주말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또 메인이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표주였던 자동차 섹터와 그 버핏 샀던 상사들이 지금 일본 증시를 올리는 주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증시나 부동산이 외자도 들어오고 부자들이 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대신 얘들은 작년 하반기 때 실제로 경제는 리세션입니다. 근데 지금 초저금리에 엔저에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면서 자산 효과가 실물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를 보면 되고요. 말도 길어지니까. 하여튼 미국 이외에 선진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빅머니 선순환에 되게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AI 테마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아침에도 걱정하셨는데 성장주로 저는 충분히 차례가 돌아온다 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같은 게 어제 확 빠졌잖아요. 오늘 올라있을 때도 제가 오늘 파는 자리 만든다 말했기 때문에 얘들 쪽으로 들었던 단타들이 좀 빠지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정상적인 테마, 성장 테마로도 충분히 차례가 올 수 있다 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하이비전도 한번 아침 강조를 드렸어요. 하고 플러스 났죠.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직 크진 않는데 하이비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갈 거라 봐요. 하이비전 일단은 5일선 살 때 돌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 주면 또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다 보고 우리가 좀 줄여놓고 하이비전 옮겨놨던 뉴프렉스도 아직까지 흐름은 안 좋지만 따라갈 수 있는 테마라 봅니다. 자, 한컴이 뭐 사실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얘도 그래요.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소라가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물론 관련해서 각국의 소프트웨어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엔비디아 큰 흐름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가 살짝 좋았고요. 이스터 소프트도 움직였는데 어쨌든 같은 AI 소프트웨어 테마에서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좋게 보시면 돼요.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초전도체는 지금 계속 우리가 안 좋고 할 때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 어제 급락을 시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양아치 급락이었는데 오늘 익절 수 있는 게 맞고 혹시나 이런 종목도 말씀 다 드리는 것들은 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에서 빠지고 하면 정상적인 테마로 돌 수 있는 수급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좀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차트도 말씀드리고 그 밸류나 어닝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2분기 때 나왔는 게 매출이 200억 불 초반,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0억 불 초반 봤잖아요. 근데 매출이 224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 순이익도 100억이 아니라 122억인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20% 30%로 비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 700불 초반 정도 나왔죠. 여기서 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꾸준히 좋고 400불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실적을 내도 좋겠어요. 물론 왔다 갔다 했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이제 8월 9월 때 장 빠졌고 이제 10월까지 장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살짝 등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불, 1200불 지금 막 부르고 있어요. 해외 그 증권사 같은 데서. 근데 1000불 가기 전에도 가기 위해서는 800불, 900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 900불 되면 이때 사는 사람들이 더블 정도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제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분 익절하시라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락이 있으면서 나스닥 미국 증시 보면서 보면 돼요. 자,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여전히 어닝은 너무 좋게 나왔는데 뭐 생각을 더 비트한 거죠. 자, 젠슨왕 CEO가 말했어요. 이거는 지금 AI로의 티핑 포인트, 아주 큰 전환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론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싸우면서 스타워즈를 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국가별로 수요가 폭발해요. 각 나라도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특히 산업은 데이터 센터나 AI나 테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든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전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합니다. 얘들이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좀 보고 있는데, 추론이 일반적인 그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서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전체 반 정도가 추론을 하고 이게 많이 될수록 점점 AI가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가면은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갖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신고가 다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못 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성이 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외국인이 자꾸 눌렀다 나중에 먹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 수급도 충분히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이고, 다음 주 별점 나올 때까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봐요. 엔비디아 통해서 숫자도 확인됐기 때문에 반도체 차려온다는 것은 큰 흐름상 별로 의심하지 마시고 잘 포트를 꾸리면 좋겠어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또 났죠. 오늘 확실한 신고가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사고 팔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없는 듯이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3만원 밑에 사는 것들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저는 10만원 후반 봐요. 20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상 없는 듯이 갖고 계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HBM의 대장이다. 삼전보다 더 나은 국면이다. 중규주 잘 홀딩하시면 돼요. 자, HPSP 한미반도체를 아침에 살짝 더 샀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고 대장주 후보로 키우고 있는 종목인데 왔다 갔다 외국인들이 살짝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700불에서 650불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선 끄는 거 왔다 잘 지켰죠. 지켰으니까 제가 살짝 아침 더 샀어요. HPSP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샀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침에 살짝 주성엔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됐습니다. 돌파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가치는 가겠지만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예요. 자, 삼전은 그 외국인들이 컨트롤한다 말씀드렸잖아요. HBM이 살짝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올라가면 코스피가 업그레이드 또 됩니다. 다음 주 별료까지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하이닉스 매수 사는데 삼전은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눌려있는 상태고, 뭐 크게 보시는 분들은 또 밑에서 사도 되는 구간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는 기다리면 되지만 왔다 갔다 변동성 급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오픈했지. 가온칩스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적자다, 고밸류다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왔다 갔다 하기 좋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단타심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침에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샀다 팔았던 종목이에요. 레이큰버티. 제가 보통 손절하든 비중 교체해도 가끔 못 따라온 분 사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수급주 때문에 올라오긴 합니다.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올라가는데 22,000원, 3,000원대 전고 부담 살짝 돼요. 또부터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메인 종목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MWC라고 또 이제 아주 거대한 글로벌 IT 축제가 있습니다. 통신 쪽인데 삼전에서도 AI 반도체 공개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 저희도 로봇 볼 때 같은 내용인데 두산 로봇 성장주로 저희가 메인을 좀 본다 그랬잖아요. MSCI 5월 편입 기대주고,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살짝 78,000원대 추매를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랑 79,000원, 78,000원대는 8만원 밑에서 제가 추매한다는 얘기대로 좀 더해서 로봇에 힘을 좀 더 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인데 물란데 계속 체크하고 있고. 자, 이렌시스는 이거 보면 하이비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7,200원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포트가 반도체다 로봇이다 좋은데 우리 시장이 2월 중에 막 중심 잡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좀 잘 가는 거 없어요? 물어보는 게 계셔서 이런 시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슈팅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형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겠지만 7,200원대 초반 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사신 분은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관중이가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은 가능해요. 자, 바이오가 아침에 살짝 좋았습니다. 성장주가 들어오는데 바이오도 물론 성장주죠. 금리는 몰랐지만 아침에 살짝 매가 돌아와서 괜찮았단 말이지. 근데 오후 들어서 이것저것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고 살짝 하락이긴 했지만 성장주의 순환매 동굴은 괜찮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일라이릴리나 노보네디스 같은 거 말고 머크사라고 있어요. 얘도 신고가 나면서 여전히 바이오테크는 보고 있는 성장 주요 섹터입니다. 대형주는 그냥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MSCI 편입돼서 많이 올랐는데 견주한 조정받고 또 반등을 줬잖아요. 근데 오늘 큰 프런스콜을 했어. 큰 콜을 했는데 이 마일스톤 관련 말이 조금 기대보다 적게 나와서 제가 볼 땐 그런데 지금 엄청 등락이 심해요. 아까 마이너스 엄청 갔다가 확 땡기고 그러는데 이 전고점 부담이라고 그래요. 전고점 부담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라도 조금 팔아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는 너무 빠지면 막 일주는 구간한까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고점 부담에 대한 부담을 조금 일부 실현하셔도 괜찮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뭐 신고 돌파되면 또 홀딩할 수 있죠. 등락이 있었던 날이고, 한올바이오는 1차적으로 4만원까지 보고 레오캔도 반등 많이 줬어요. 58,000원까지 1차 보시면 됩니다. HLB는 8만 이상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망만 하고 있어요.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1월 하락분 회복기간, 여러가지 악재나 비관론은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 2차 전지는 바닥은 났어요. 하지만 시한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코스모 신소재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딱 19,000원 갖다 빠졌을 거예요. 부담권 됐고, 나노 신소재도 아침에 16,000원 갖다 빠졌을 거예요. 16만원대. 이렇게 돼 있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조금 파시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팔았으면 뭐 하느냐. 강강약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 사시는 게 지금은 메인이 낫습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시간 조금 걸린다. 자, 코스피 밸류업이 다음 주 나올 텐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좁혀가는 과정에서 내용들도 거의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도 오후에 살짝 매수가 도로 출렁거리지만 가장 보고 괜찮고 살만한 거는 여전히 기아가 제일 나요. 기아가 제일 나은데 사진 않았죠. 혹시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11만원 올려놓고 있는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안 샀는데, 신고가 나거나 하면 올해 들어서 저는 자동차든 뭐든 괜찮게 보는 종목이 기아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보겠습니다. 관종으로 두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은행에서 중장기로 배당 투자하실 거는 딴 거 보지 말고 하나금융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짝 괜찮은 가운데서 오늘 윤통이 또 이제 원전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 살짝 돌았고,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방산주가 꾸준히 올랐어요. 캐포는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LIG 넥슨 우리 그때 로봇 때문에 샀다가 팔았던 거 있습니다. 또 전고점 근처 왔기 때문에 혹시나 안 팔고 들고 있던 분은 수익이 났을 거기 때문에 엑시트 하시면 되고, 오늘 현대로돈 좀 강했어요. 방산주. 하지만 밸류업이나 딴 걸 봤을 때 보면 2600도 중후반 되면 코스피가 살짝 부담돼요. 자, 여기서 더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밸류업 때문에 코스닥 나오면 저는 여전히 방금 꾸준히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그다음 로봇, 그다음 그 뒤에 테마주 위주로 성장주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얘기가 조금 길긴 했는데 액기수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하고요. 자, 2024년은 그냥 여전히 난이도 높습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안 하고 위험한 거는 빼고 기다리고 홀리하는 이유가 시장이 좀 안정되고 보일 때까지 조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메인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정말 큰 거는 그렇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AI 빅뱅 시대입니다. 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기서 수익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메인 빅스트림을 따라가시면 좋고, 여기 자산을 키우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수급 모멘텀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거 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종목들을 포트를 잘 꾸리고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고 포트를 홀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뭔가 빅수급이 났다, 안정되고 성장 워닝 다 좋은 빅수급이 났다, 그럼 그때 제가 뭐 작년 말에 했는 것처럼 또 비중 실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메인으로 잘 잡고 계시고, 반도체나 로봇 메인이고 AI 테마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혹시나 뭐 장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시던데 좀 조용하면, 제가 사실 장중에는 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트위터를 제가 오래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멘트를 좀 상세하게 드려요. 트위터에 주식의 생활화 이런 5가장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놓으시면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실전투자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